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각종 고시 기출사례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강의를 짧게 제가 촬영을 해서 올립니다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신다면 내년 시험에 아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사례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요. 하여튼 뭐든지 타인들보다 앞서려면 하나라도 더 챙겨야 돼요. 그래야 앞서겠죠. 앞서야 합격을 하는 거니까요. 같이 가가지고는 같이 떨어지죠. 혼자 열심히 앞서서 달려가야 합격을 하니까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다룰 문제는 그 2008년도에 행정고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아직 여러분 시험에 원고 적격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사례 논점으로 물어보고 있지 않거든요. 이 원고 적격은 소송 요건에서 각종 국가고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논점이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아직 여러분 시험에 직접 출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이 문제를 같이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문제 골격은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골격은 지금 관계법에 의하면 지금 이 지역에서는 LPG 충전소 업을 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한 개소만 허용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각과 병이 이제 서로 하겠다고 을시장한테 LPG 충전소 사업 허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한 명이 허가를 받게 되면 한 명은 받을 수 없는 관계가 되죠. 이제 배타적 관계잖아요. 그죠? 같이 묵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명만 묵고 사는 관계죠. 이 두 사람은 결국은 이 배타적 관계에 있다는 걸 빨리 눈치채셔야 되죠. 그죠? 배타적 관계.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경원자 관계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만약에 병한테 발령된 허가를 다투면 그게 경원자 소송, 이런 코드가 될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경원자 관계죠. 그대로 번역하면 경쟁적으로 원하는 자의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기본 강의 때 배우셨겠지만 이 경원자 관계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특히 소송 요건을 이번 문제처럼 이제 물을 때는 핵심 포인트가 두 개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이 지금 병한테 허가가 나갔어요. 어쨌든 을시장이. 그럼 허가의 직접 상대방은 병이죠. 근데 수익적 상대방이 이걸 다툴 일은 만무하고 제3자인 갑이 다투게 될 때는 항상 원고 적격이 중요한 논점이 된다 했던 거 기억나실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경원자 관계에서는 원고 적격과 더불어 협의의 소이익이 세트로 따라다닙니다. 아마 결론적으로 아실 겁니다. 이 경원자 관계에 있어서 경원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통설 판례에 의하면 경원자 관계란 이유만으로 묻지마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다만 소의 이익이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즉 이 소송을 받아줘가지고 갑이 이 소송에서 인용 판결 받는다 하더라도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면 이 소송을 이용할 필요성이 없겠죠. 필요성이 있냐 없냐를 논의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라고 그랬고, 제가 소의 이익은 소송에서 인용 판결 받았을 때 과연 그 친구한테 회복되는 이익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결론적으로 물어본 건 이거예요. 취소 소송 제기 가능한가? 갑이. 그죠? 그럼 소 제기 가능하냐? 이 말은, 여러분, 쟁점은 제가 행정법에서 크게 두 개라고 그랬죠. 사례 쟁점에서 소송 요건을 묻는 거 하나. 그 다음 본안에서 이 허가가 적법이냐, 이법이냐, 즉, 주내 절형을 따지는 문제 하나. 크게는 그게 두 개로 대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중에 소 제기가 가능하냐? 아니면 갑이 제기한 소가 적법하냐?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는 이건 본안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 요건만 검토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런 걸 여러분 잘 체크하셔야 되죠. 안 그러면 엉뚱한 논점을 갖고 답안을 쓰고요. 신나게 잘 썼다 하고 집에 가면 내년에 다시 와야 되죠. 그런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소송 요건을 묻고 있구나. 그럼 이게 경원자 관계에서 갑이 제기하는 소송이니까 경원자 소송에서 소송 요건을 묻고 있구나. 그러면 그건 두 가지를 기본으로 써야 되겠다. 즉 원고 적격과 협의의 소익. 물론 제가 이 문제에서 대상 적격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실제 시험에서는 대상 적격 언급 안 한다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다만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FM대로 풀어가면 항상 싸움의 대상이 되는 이 행정작용이 처분성이 있냐 없냐 이것도 따져서 들어가게 되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제가 이 목차 구조를 잡을 때 이 허가의 법적 성질이 뭐냐를 먼저 한번 규명을 한 거예요. 이게 진짜 허가인지 아니면 특허인지. 허가가 됐든 특허가 됐든 그건 행정행위죠. 행정행위는 묻지마 처분에 포섭된다고 배우셨잖아요. 처분이어야 대상 적격, 즉 취소 소송의 거리가 되게 되겠죠. 그죠? 그걸 위해서 제가 잠시 목차를 별도로 잡은 겁니다. 그럼 문제 골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요거 경원자 관계에서 소송 요건을 묻는구나. 그럼 핵심은 원고 적격과 협의의 소이익이 되겠다. 요걸 일단 빨리 감을 잡으셔야 되고, 더불어 한두 1, 2점이라도 더 받고 싶으면 요 허가의 법적 성질을 별도로 분리하셔가지고 이게 강학상 허가다 특허다가 여러분 포섭이 되면 대상 적격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LPG 충전소 사업 허가의 법적 성질을 먼저 제가 규명을 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 라운드인 소제기가 가능한가? 이건 소송 요건을 묻는 거니까 이런 문제 쓰실 때 지소송 제기가 가능하기 위한 소송 요건 일반론 8가지 있잖아요. 원고 적격, 협의의 소익, 대상 적격, 제소기간 등등등 있잖아요. 그 일반론을 간단히 터치하신 다음에 특히 요 사례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하면서 별도로 지적을 하고요. 그걸 하나하나 소목차로 잡으셔가지고 답안을 이끌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협의의 소익인데 핵심 포인트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소송에서 만약에 원고 적격이 인정돼서 받아주더라도 만약 관계법에 의해서 갑이 허가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면 소송에서 이겨본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친구는 자기가 허가받고 싶어 소송 제기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걸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 구조는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사안의 해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고 적격은 이건 쉽게 해결이 돼요. 원고 적격 일반론 간단히 쓰시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배타적 관계로서 경원자 관계라는 걸 밝히시고, 그런 다음에 통설 판례할 경우 경원자 관계일 때는 경원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 하면서 원고 적격을 포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소를 받아줬다고 했을 때 인용 판결 받더라도 갑한테 과연 도움이 되는가? 그걸 따져보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참조 조문도 없고요. 그러면 이 관계법에 의해서 갑이 허가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소이익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결론 맺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문제 골견 이제 쉽게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물어봤던 것은 지금 얼 시장이 병에 대해서 어쨌든 허가를 했어요. 2명 중에 1명인 병에게. 그리고 허가받지 못한 갑이 병에게 발령된 허가를 제3자 위치에서 다투고 있는 거니까 이거 원고 적격이 핵심 포인트겠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경원자 관계이기 때문에 또 소의 이익도 더불어서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걸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국 원고 적격에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항상 제3자가 이렇게, 이 갑은 이 허가에 있어서 제3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3자가 소송 제기할 때 원고 적격은 묻지마 논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3자가 다투는 대표적인 유형 3가지 배우셨잖아요. 그 첫 번째가 인인소송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경업자 소송, 그 다음 세 번째가 지금 사례 문제인 경원자 소송이죠. 그죠? 요 3개의 유형이 이제 단골 메뉴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번 문제는 요 경원자 관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해설한 부분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논점 정리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으니까, 요거 소제기 요건 충족 여부를 묻고 있겠구나. 그걸 제가 잠시 살펴드린 거고요. 특히 갑은 허가 처분의 제3자라는 점에서, 그죠? 제3자가 소송 제기하면 이건 묻지마 원고 적격이 논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라는 점에서 원고 적격 충족 여부가 문제되고, 그 다음 LPG 충전소 사업 허가가 취소 소송의 대상, 즉 거리가 되는 처분이 되는가, 그거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현실적으로 갑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그게 이제 협의의 소이익 문제죠. 이런 것들이
쟁점거리다라고 논점 정리해서 제시한 거예요. 그럼 제시한 그걸 하나하나 별도 목차로 잡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저는 이제 먼저, 항상 여러분들 사례 풀 때 FM대로 풀면 설문에 주어져 있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부터 규명하는 게 FM이에요. 그 성질에 따라서 그 다음 진행되는 법리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재량인지 아닌지, 그건 본안에서 써먹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이제 허가인지 아닌지, 특허인지, 행정행위인지, 아니면 뭐 단순한 사실행위인지, 이건 대상적격, 즉 처분성이 있는가와 관련해서 논점거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목차에서 병에 대한 LPG 충전 사업 허가의 법적 성질이 과연 뭔가, 딱 제가 보기에 이건 특허로 보인다는 거죠. LPG 충전소 하는 걸 개나 소나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개나 소나 할 수 있는데 무질서가 생길까봐 금지시켰다가 풀어주는 건 보통 허가잖아요. 그래서 허가는 누구든지 요건만 갖추면 다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자유경쟁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허가제예요. 근데 특허는 공익 관점에서 특정인한테 니만 한번 해먹어볼래? 라고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LPG 충전소를 개나 소나 하게 되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하면 아주 폭탄이 재미있겠죠. 그래서 이건 특정인한테 독점적 지위를 설정할 성격이 강해 보인다고요. 아, 그러면 이건 특허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특허로 보이니까 이제 특허에 의의를 쓰고 사안포습 해보니까 이건 특허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몰아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메인 라운드인 그 세 번째 목차, 갑의 취소송 제기 가능 여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에서 이제 위에서 살펴봤던 걸 한 번 더 제시하고요. 특히 여기서 나머지 소송 요건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그럼 남은 소송 요건인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협의의 소익. 그 중에서도 원고 적격과 협의의 소익이 주요 논점이 될 것이라는 걸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대상 적격 이 부분은 간단히 처리하시면 돼요. 왜 그래요? 행정행위는 묻지마 처분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위에 일반론에서 조문 정도만 소개하시고요. 사안포습에서 이건 강학상 행정행위인 특허이기 때문에 어느 견해를 따라가든 관계없이 대상 적격, 즉 처분에 포섭되는데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답안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고 적격이죠. 자, 원고 적격 충족 여부. 일반론 쓰는 건 여러분이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죠? 행정소송법 12조 전단, 즉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익 있는 자의 의미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한 일반론 간단히 쓰시고요. 쓰신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경원자 소송의 경우를 별도 목차로 잡으시라고요. 잡고 경원자 소송인 경우에는 통설 판례가 묻지마 뭘 인정한다? 원고 적격 인정한다는 걸 소개하시고, 그럼 사안의 경우가 배타적 관계로서 경원자 관계로서 갑이 제기한 소송이 경원자 소송이라는 것만 포섭하시면 되잖아요. 딱 보면 이건 배타적 관계로서 한 명이 되면 한 명은 될 수 없는 관계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건 경원자 관계에서 경원자 소송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몰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협의의 소이익 문제겠죠. 그럼 협의의 소이익은 12조 아까 전문이 원고 적격이라면 이제 후문이 뭐가 되죠? 소이익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그 일반론 간단히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원자 관계에서 여기서 소송에 이기더라도 만약 관계법에 의해서 갑이 허가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소이익을 부정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뭐 인근 주민들의 반대 이론이 있다든지 그 다음 뭐 갑의 사업장이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에 있다는 핑계 대면서 지금 갑한테 안 해주고 병한테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핑계가 만약에 법에 있는 사유라면 이 사유 때문에 갑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허가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법에 이런 사유가 들어있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 장애가 없는 마당에 갑은 소송에서 이긴다면 허가를 다시 받아낼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이익도 있다.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감이 오지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이제 원고 적격도 충족되고 소의 이익도 있고 그 다음 기타 나머지 소송 요건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갑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총체적으로 간단히 정리하고 이번 문제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딱 삼각 트리오로 나왔죠. 그죠? 이렇게 삼각 트리오로 나오고,
그 다음 문제 설문에 보면 여기는 한 개 소만 허용된다. 즉, 한 사람만 된다는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건 한 명이 되면 한 명은 될 수 없는 관계구나. 아, 이거 배타적 관계구나. 그래서 이건 경원자 관계로서 경원자 소송의 문제다. 이걸 빨리 캐치하셨다면 답 쓰는 건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항상 경원자 소송이 나오면요. 원고 적격뿐만 아니라 회비의 소이익도 항상 단골 메뉴로 같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논점이 핵심이 두 개다. 그걸 캐치하신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설문에 나와 있는 이 행정작용, 이 허가의 법적 성질을 별도로 이렇게 검토해주면 검상첨화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 항상 요 묻는 설문이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해서 묻고 있는가에 대해서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소송 요건만 묻고 있는지 아니면 본안의 위법성, 즉 주내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어떤 하자까지 묻고 있는지 그런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인용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다면 그때는 소송 요건뿐만 아니라 이 허가가 적법인지 위법인지 하는 본안의 문제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소제기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이건 소송 요건 문제다. 그걸 캐치하셨다면 답을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여러분 시험에 그동안 소송 요건은 대상 적격하고 협의의 소이익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출제가 되어 왔거든요. 아직 원고 적격을 직접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논점화 시켜서 출제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고시에서 원고 적격은 핵심 쟁점으로 항상 문제를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내년 여러분 시험에도 이제 원고 적격이 나올 때가 됐다는 걸 제가 감안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다뤄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꼼꼼히 여러분 검토하시 가지고 여러분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각종 고시 기출사례 특강 경원자 관계에 있어서의 원고 적격 협의의 소익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